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이드입니다. 더운 여름날 잘 보내고 계시죠? 제가 오늘은요, 지난 영상에서 예고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마 2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극중 주연 인물들의 간단한 유형 분석도 말씀을 드리고요. 한수라 씨 역할이 영국성 성격 장애의 모습이 좀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루고요. 드라마 내용으로 등장했던 트윈 플레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을 먼저 보면 서혜지 씨가 연기한 이라일이라는 인물은 사성본으로 보이고요. 박병훈 씨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성본, 그리고 유선 씨 캐릭터는 이제 이성본으로 보여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치정물 관련 드라마라면 성적 본능들이 출연을 해야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사랑을 중요시 여기는 이런 새 등장 인물들이 나오게 되죠. 사성본을 이제 경쟁이라고 부르고 일성본을 질투, 열의라고 부르고요. 이 유형의 성적 본능은 유혹 혹은 공격이라고 하죠. 이제 서예지 씨가 연기한 이라엘이라는 인물이 이제 주인공으로 볼 수 있는데요. 어떤 과거의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이제 복수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그런 인물이죠. 사유형의 성적 본능, 즉 사성본이 고통을 분노로 표현하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강윤겸이라는 인물을 유혹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정적인 모습과 침착한 모습을 잘 이용하면서 계획적으로 다가가긴 했지만 사유형 자체가 굉장히 사랑이 중요한 유형이잖아요. 그래서 복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사랑에 빠져버리고만 그런 비운의 인물을 이제 연기하게 됐죠. 그리고 박병훈 씨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늦은 나이에 거의 신생아급으로 처음 사랑에 빠진 그런 역할을 연기했는데요. 사랑에 빠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모멸감을 주는 그런 식으로 방어를 하다가 결국 방어벽이 허물어지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그런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수라 씨 같은 경우는 이성본으로 보여지는데 사랑받고 싶은, 의존하고 싶은 모습이 굉장히 보여지죠.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굉장히 잔인한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소라 역할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 학대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성격장애가 생긴 것 같고요. 굉장히 주목받고 사랑받고 의존하고 싶은 그런 모습과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굉장히 심한 공격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리고 강윤겸 역할은 이제 일성본인데 일성본들이 어떤 사랑에 빠지기까지는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고 어렵지만 일단 내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뒤에는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거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드라마에서 드러났다고 생각됐어요. 그 중에서도 한소라라는 인물을 좀 더 들여다보면 저는 유선 씨는 기본 성격이 이유형은 아니신 것 같아요. 뭔가 얼굴을 보면 의리 있게 생긴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장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는데 근데 연기력으로 모든 걸 다 커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소름 돋는 악역을 정말 완성도 있게 표현하신 것 같고요. 극 중에서 보면 이제 영국성 성격 장애의 모습을 굉장히 잘 표현이 되었는데요. 전에는 이제 히스테리성 성격 장애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성격 장애의 종류가 A, B, C로 크게 이제 세 묶음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B군 성격 장애가 가장 사람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뭐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한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궁금하신 분 있으면 이제 참조하시고요. 본인도 힘들고 타인도 힘들게 하는 이런 굉장히 감당하기가 힘든 비군 성격장애 중에 하나인 이 영국성 성격장애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굉장히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걸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나만 봐라고 하죠. 관심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요. 타인을 유혹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가 또 강해서 굉장히 성적으로 혹은 자극적인 모습으로 이제 상대방을 유혹하려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외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고 이용을 하고요.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본인의 감정의 기복도 심한 데다가 그 감정을 더 과장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이런 영국성 성격장애의 경우는요. 가슴형 중에서는 이유형 그리고 머리형의 7유형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 유형의 의식 수준이 몇 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이제 그런 성격 장애가 발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극중 한소라 역할이 이 유형의 성적 본능이 굉장히 불건강할 때 팔에 화살표로 가는 모습, 그런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제 언제 시간이 되면 이렇게 유형별 취약한 성격 장애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내용 중에 트윈 플레임 내용이 나와서 굉장히 놀랬거든요. 트윈 플레임은 굉장히 영성 쪽에서 이슈인데 이게 드라마에서 나올 정도면 좀 많이 대중들에게도 알려졌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어쩌면 작가분이 좀 영성 쪽에 관심이 있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트윈 플레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이건 어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아니고요. 이제 영성 쪽에서 환생을 기본 바탕으로 등장하는 이야기고요. 굉장히 여러 번의 어떤 환생을 거친 영혼의 경우에 짬밥이 있으니까 이제 영혼을 둘로 나눠서 한꺼번에 두 개의 몸을 가지고 다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된 소수의 영혼들이 갖게 된 그런 쌍둥이 영혼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말 나의 반쪽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런 트윈 플레임은 꼭 연인으로 이제 만나는 건 아니거든요. 뭐 동성이라던가 뭐 어떤 사제관계라던가 친구라던가 여러 가지 형태로 만날 수 있는데 요즘 세계 곳곳에서 트윈 플레임이 이런 연인 관계로 결합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다고 해요. 이런 트윈 플레임은요, 서로 만나게 되면 서로를 알아보게 되는데, 이 사람이 나의 인연이구나. 뭔가 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 같은 그런 느낌으로 서로를 알아보게 됩니다. 굉장히 애타게 그리워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관계는 이런 로맨틱한 사랑 얘기로만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둘은 사랑하기 위해서 만난 게 아니라 서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특히나 영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나는 건데요. 서로를 굉장히 애타게 원하면서도 또한 마주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을 봤을 때 서로를 미러링 한다고 하거든요. 서로가 서로의 어떤 아픈 과거의 기억이나 상처들,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섀도우들을 계속 비춰주거든요. 그래서 다가가고 싶기도 하지만 굉장히 도망치고 싶기도 한 그런 마음을 이제 불러일으키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건 드라마의 대사 중에서도 나왔는데요. 한 명이 러너, 한 명이 체이스라고 해서 도망치고 싶어하는 한 사람과 쫓아가고 싶어하는 한 사람으로 이 역할이 나뉘게 되고요. 그거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러너와 체이서가 이렇게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둘은 온전한 결합을 이루기까지 짧게는 몇 개월에서 10년, 20년 이렇게 걸리는 분들도 꽤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나의 들여다보기 어려운 그런 상처들을 들여다보고 그런 것들을 극복해야만 결합이 완성이 되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너무나 그리운 마음에 저 사람은 어떨까, 어떻게 다가갈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나의 상처를 극복하고 내가 바라보기 어려운 것들을 들여다보는 것이 그 시간을 단축하는 데 훨씬 득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트윈 플레임 관계는 어떤 로맨틱한 관계라고만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고통이 수반되는 관계거든요. 어떤 영적인 상위 차원의 존재들이 이 둘의 결합에 어떤 조절을 하는데, 이제 두 사람 중 한 명이 다른 트윈을 다치게 한다거나 오히려 둘이 결합했을 때 성장을 막을 것 같다거나 이런 것들이 예측될 경우에는 상위 차원에서 둘을 찢어놓는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의 결합을 목표로 두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상처를 극복해서 온전한 한 사람이 되는 걸 목표로 두시고 자기 수용, 자기 사랑 이것을 목표로 두시는 게 훨씬 고통도 덜하고 합리적인 길로 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트윈 플레임은 이제 대부분 만났을 때 굉장히 삶에 요동이 치게 되고 힘겨운 일들이 발생을 하고 또 둘 사이에도 뭔가 커다란 장애물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넘고 자기 어떤 상처 치유 이런 것들을 다 거쳐야지만 이제 온전한 결합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둘 사이의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정말 간단하게 거리가 멀다거나 나이 차가 많거나 국적이 다르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봤을 때 상대방이 나의
어떤 취약한 부분, 열등한 부분,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미러링을 한다고 했죠. 사랑하는 사이는요, 이성 부모와 관계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상처도 이제 걸림돌이 될 수 있고요. 특히나 상대방을 봤을 때 나의 열등한 부분을 자꾸만 건드리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하거든요. 사람들은 자신의 열등한 부분을 바라보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런 열등한 나를 수용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장애물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드라마는 사실 해피엔딩이 아니었죠. 이제 강윤겸 회장이 자신의 와이프가 라헬을 죽일 것 같으니까 와이프를 태운 차를 이제 절벽으로 운전을 해서 동반 자살을 시도하죠. 하지만 남자만 죽고 그 와이프는 또 살아남아서 정신병원에 가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트윈플레임과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드린다면 자신의 상처라는 건 어떻게 보면 카르마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카르마를 다 해소를 했을 때 온전한 결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강윤겸이라는 인물의 어떤 인연을 맺은 사람들 그리고 혜택을 얻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상대방 트윈을 다치게 하고 또 목숨까지 위협을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강윤겸의 카르마였고 거기에다가 그것이 현재도 끝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고 그 카르마를 해소한 것으로 이제 저는 보여줬어요. 이 정도의 정말 로미오와 줄리엣급으로 얽힌 그런 트윈이라면 정말 고통스럽겠죠. 많은 트윈들이 중간에 어떤 커다란 장애물이 있고 많은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이제 정화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감수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트윈 플레임의 사랑은 정말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고 너무 아파서 포기했을 경우에 죽을 때까지 거의 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피하는 사람의 경우 다른 카르마 메이트를 찾아갔다가 10년 후, 20년 후에 내가 그 관계를 놓지 말았어야 해 라고 후회하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끊을 수 없는 그런 아픈 인연이라고 하죠. 이런 트윈플레임은 성적으로 굉장히 끌리는 그런 특징이 있고 또 결합 시에도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죠. 이런 트윈플레임의 속성 때문에 정말 트윈플레임이 아닌데도 자신의 사랑과 이 인연이 트윈플레임일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도 꽤 많다고 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트윈플레임이 이제 있을 정도면 거의 굉장히 많은 생을 거친 오래된 영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성에 대한 관심이라던가 혹은 힐러로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꽤 있죠. 힐러라는 범위는 상담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마사지 하시는 분들부터 의사, 간호사, 어떤 아로마 테라피스트, 타로 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어떤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인 부분을 치유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다 힐러의 범위에 넣거든요. 교사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을 치유하는 데 역할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영성 쪽에 관심이 있는지 좀 성숙한 영혼이 되기 위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에 대해서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물질적인 사람이고 영성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는데 오로지 이런 사랑의 강렬한 느낌만으로 트윈이라고 오해를 하시고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사람 간의 연인 간의 관계가 세 종류가 있다고 해요. 이제 카르마 메이트, 그리고 소울메이트, 트윈플레임 이렇게 세 가지인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 세 종류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내가 트윈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나의 상처를 극복하는 겁니다. 너무 들여다보기 힘들어서 지하실 깊숙이 감춰두고 열쇠 채워뒀던 그런 나의 무의식에 있는 아픔들에 대해서 다시 그것을 꺼내어서 하나하나씩 들여다봐야만 이 애달픈 사랑이 아름다운 종착지로 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요. 이제 제 거 채널에 보면요, 이제 무의식 정화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 어려우신 분들은 가장 쉬운 거는 EFT가 이제 초보자들에겐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극 중에 서예지 씨가 굉장히 연기를 잘하셨는데요. 이제 서예지 씨에 대해서 어떤 좋지 않은 악플이나 그런 건 달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채널이 누군가를 힐링하고 정말 도와주는 그런 채널이길 바라지, 아무리 연예인이라도 다치거나 상처 입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인 질문이 있거나 하시면 이제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만날게요. 안녕.